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가 주부로 살며 우리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의 평화를 찾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다름없이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결혼 이후에 우리 부부와 아주버님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과 아주버님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괜찮았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 이후에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여한 인물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생김새는 좀 비슷했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우리 남편은 심각한 성품을 물려받아 매사에 조심스럽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살아계실 때는 뵌 적은 없었지만 시부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아주버님이 매일 울리고 굉장히 엄하게 굴었던 모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제 시아버지는 매일 일하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며 조금 무리를 해서 건축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일조리를 받은 덕분에 일을 계속했습니다. 잘하는 동업자였던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갈등이 생겨 시습을 받았죠. 처음에는 혼자 대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가 빈번해졌고 사업 체질이 엉망인 사람이 다양한 일에 시도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건축 일을 하면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거나 심지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헬스장 사업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집에 자주 돈을 빌려오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해 없는 형제 사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도와주었지만 빌리고 난 후로는 형제애로 인해 대부분 빌려줬던 거예요. 결혼 초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남편과 저가 공동생활비만 낼 뿐이었고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저희가 30살 가까이 됐을 때 결혼했으니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근검절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군대 시절 등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돈이 꽤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존경심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엄청나게 취해서 들어왔는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어서 인사를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러세요? 평소에 맥주 한 잔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어떤 술을 이렇게 마시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돈, 제 피 같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다고 하죠? 여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또 무슨 소리죠? 제 돈이 더 없어졌다니까요. 설명이 필요해요. 남편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협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는 대성을 통해 울부짖고 있어요. 아무리 술을 취했다고 해도 이건 술주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술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술에 혹한 것 같아요. 깨기만을 기다렸다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다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근데 술에서 깨고도 여전히 전날의 감정을 다 추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 큰일이라도 난 건가 너무 걱정스럽고 무섭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구구절절 저에게 기가 찬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당시에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잘 되지 않고
맨날 손해 배상이나 해주는 사업이 뭐가 대단하다고 확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는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가는 달리 꽤나 큰 돈을 말한 거였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평소 남편은 돈을 잘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지금까지 사업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딱해 보였다면서 남편이 딱 5개월만 쓰고서 주겠다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걸 당하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근데 이런 사람들 뻔하잖아요. 역시나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미쳤어. 아주버님이 어디 그 돈 제대로 갚을 사람이야. 지금까지 사업 어떻게 해왔는지 다 봤으면서도 그 돈을 그렇게 빌려줬어. 아니면 돈 빌려주기 전에 나한테 상의라도 좀 하던지 여태 돈 조금씩 빌려줬던 것도 안 준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그래도 사업하는데 좀 더 힘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나한테 큰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고 처음으로 큰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이라서 정말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까지 얘기를 한 건가 의심도 했거든. 그래서 빌려준 건 나라고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어. 남편은 정말 많이 후회를 했어요. 돈을 마음대로 빌려줬다면서 그 맑은 정신에서도 울었다고 해. 그래서 그때 제가 둘 수만은 없어서 남편 대신으로 나서야 했어요. 아이의 남편과 함께 아주머니 회사를 찾아가서 말을 했죠. 아주머니는 사람 돈 빌려갔다면 딱 5개월 쓰고서 주겠다고 하신 분이라고 하셨어.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남의 돈도 아니고 동생의 돈을 빌려서 쓰셨다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대로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어서요. 아이 참, 재수씨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서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데 뭐, 안 주고 싶겠어요. 나도 지금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라죠. 줄 수 있었다면 진짜 줬겠지요. 그럼 일부라도 주세요. 어서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줄 테니까 됐죠? 아, 그 참, 재수씨.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야무지네요. 제가 야무진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무책임한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번 달부터 당장 일부를 주세요. 안 그러면 언제쯤 다시 찾아올 거예요?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는 남편이랑 같이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주머니께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지 정말요. 그때부터는 매달 얼마씩이라도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세숙태 돈을 빌려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던 거였거든요. 이것만큼은 진짜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대출 이자랑 원금이라도 우선 아버님께 갚으라고 던져놨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왔던 거였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세숙태 돈을 빌려주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때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한 번뿐이었고 남편도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한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잘 지낸 것 같아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돈을 꼬박꼬박 잘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 되어도 몇 번이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매일 같이 전화로 돈을 내놓도록 촉구하며 난리를 쳤고 상대방은 돈이 없어서 달라고 요청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지치는지 제가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시수가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해서 앞으로 아주버님께 돈 받는 일은 전부 남편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저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해했다고 하면서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뒷북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좋다는 소문이 났고 둘 간의 관계도 많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저와 아주버님이 적적해진 계기가 되었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이 정말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갈등의 원흉은 정말 시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고 보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따져봐도 죽고 나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려.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틈만 나면 이것저것 사업이 계속해서 손을 대는 것 있죠. 돈이 없다는 사람이 사업은 있는 대로 벌려대니 저 역시도 아주머니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독종인 사람은 듣는 채도 안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래도 낯짝은 있는지 남편한테 더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몇 사업을 더 벌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눈치만 싹 보더니 우리 부부한테 돈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그렇게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경제력을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를 해왔는데 남편이 나중에 또 돈을 빌려주는 사고를 치는 것도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남편이 가진 것 없이 힘들어하는 채로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을 전부 합쳐서 재거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한테 용돈 타서 쓸 정도로 제가 가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로는 아주머니께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채무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서로 사람 취급은 하면서 형제로서 서로 볼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다 버려야만 했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저와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사이가 틀어진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우린 원수 같은 사이였지만 명절을 기준으로 우리 사이는 최악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치기 전에 한번 우린 방심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디서나 핑계를 대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빌려간 돈을 조금씩 갚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에게 빌린 돈 외에도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주는 걸 보면서 결국 그 양반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걸 보면서 제 남편과 함께 기쁘게 생각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겪어봐야 하는 거라더라고요. 나중에 실수의 속셈을 깨닫는다는 거죠. 다 알고 나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술로 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이가 다 틀어졌던 거였어요. 실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아리 때가 어느 때였는지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나 더 벌리겠다는 칠때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고깃집을 열겠다고 설치하고 다녔죠. 근데 이때는 우리한테 이미 돈을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던 따라서 우리 돈만 주면 아무 상관 없었기에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속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님은 명절에 와서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솔직히 좀 기가 찬 게 있었어요. 아직 우리한테 갚을 돈도 다 주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사업을 또 한다는 건지 저는 그 신나서 떠들면서 면전에 있더니 늘 우리 돈을 먼저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진심에서 오는 이유로 계속 봐주고 있나 싶었지만 눈치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요. 이 가게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대박일 거예요. 고깃집 프랜차이즈인데 요즘엔 간단히 시작하기만 하면 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바로 찾아냈는지 놀랍지 않아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대박치고 앞으로 성공시켜 줄 거예요. 사실상 이미 성공을 했던 것 마냥 들뜬 마음으로 시모에게 장난치며 떠들어대던 저는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웃겼어. 아서라서 제 발로는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게 이렇게 호강시켜 주는 일이야? 아주, 내가 너의 사업한다는 소리를 하면 이제는 심장이 다 떨릴 지경이야. 이번에는 뭘 또 어떻게 말아먹으려는 걸까? 응,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제발, 조용히. 아, 엄마, 진짜 너무 하시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했잖아. 아주, 번임은 심해이면 박이도 대수롭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미 가게를 차리는 거에 흥분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론 제게까지 거들먹거리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재소씨 좀만 기다리시면 이번에는 사업을 제대로 해서 대박쳐서 원금이자 따뜻하게 갚을 거래요. 아주머님, 따뜻하게 하고 뭐고 다 앉아도 돼요. 그냥 내 남편이래요. 돈이라 제대로 아프세요. 지금도 그것도 제대로 해결하는 못했으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꼬박꼬박 돈을 또 주고 있지만 사업한 답시고 또다시 돈이 밀리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아 참, 거리게 야박하시네. 조금 기다리라니까. 내가 조만간 크게 성공해서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하려니까. 매달 돈을 보내는 것도 잘 보낼 거니까 걱정 말고. 우리 재수씨, 그렇게 그릇 시작 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란가 몰라는 그 말을 듣고는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져서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콧방귀를 쳐줬어요. 물론 뻔뻔한 아주버님은 그것도 다 본체만체 했지만요. 근데 그게 완전 밑밥 다 깔아놓는 짓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버님이 갑자기 우리 부부를 따로 초대해서 그냥 장소만 알려줘서 그곳으로 갔는데 우리는 거기를 간 순간에 후회를 해야 했습니다. 어서 와요, 재수씨 동생아. 잘 왔다. 여기가 내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이고 여기는 그냥 내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맛 좀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니까 여기가 내 가기라는 오해는 하지 말고. 근데 이봐, 손님들 엄청 많지? 죽이지 않아. 형, 아직도 사업 타령이야. 그만하고 그냥 제대로 된 직장 다녀. 남편이 뭐 한 걸 이곳에 데리고 오려는 의도가 어려운 푸디 느껴졌는지 바로 경계를 하면서 대답을 했더라고. 근데 아주버님은 아름다운 것 하지 않고 바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재수씨, 어때요? 여기는 장소가 엄청 좋은 곳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이곳은 그냥 투자만 하면 대박나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보여주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얼른 먹어봐요. 여기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니까 순간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투자라는 거에 갑자기 여기로 나오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투자자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죠. 투자자라면, 그 말인가요? 실은 가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요즘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그냥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그런지 브랜드 값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말인데 내가 너무 염치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너무 뻔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자니 그 상황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니 사업 자금이 부족해 우리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것 같았고 경제적 결정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수를 타신 거였어요. 남편이 실수로 돈을 처음 빌려줬을 때부터 저는 집과 가게를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쓰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저에게 돈 문제를 던지게 된 것이기도 했어요. 이 모든 속내를 알게 되니 정말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도요. 아주버님이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수 씨, 왜 그러고 멀뚱히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열기만 하면 대박 난다니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한 3천이면 돼요. 이번에는 진짜 딱 1년만 쓰고 돌려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왜 저 말을 안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건지요. 아주 뻔뻔하게 돈 얘기를 꺼내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저는 톡 쏘아붙이며 말씀드렸어요. 진짜 아주머니는 대책 없네요. 우리 집안이 어떤 은행도 아니면 사취업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나 보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또 돈 얘기를 꺼내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줘야 할 돈도 다 안 들어왔는데요. 주어진 텍스트는 매우 혼잡하고 문법적으로 일그러진 내용이므로 조금 개정해야 합니다. 아래에 수정된 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었으면서 나 진짜 키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어쩌나요? 나는 일술도 안 놓고 미래가 뻔히 보이는 돈 거래는 일절 안 하는 사람이라서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 벌리고 다니기 전에 빌려간 내 남편 돈을 먼저 갚으시고. 뭐야, 재수 씨. 재수 씨는 뭐 손입 사람인가요? 그딴 예의 범죄는 다 밥 말아 먹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재수 씨 손이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합니까?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나 제가 단카이 돈 얘기를 거절하니까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시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얘기를 꺼내려 엄청 곡신됐었는데 본인이 우리한테 한 것은 다 제쳐두고 제가 세게 말을 하니까 씩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열받았으면 받은 거지 그 뒤의 행동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빨리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 이래서 오늘 우리를 불렀어요. 이렇게 몇 달 동안 돈도 꼭꼭 갚았거든요. 언제쯤 사람이 될 거예요, 형. 우리 엄마를 봐요. 엄마는 형을 보면 한 손밖에 더 하지 않아요. 게다가 형이 결혼하고 나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단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세요. 어머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요. 게다가 사업할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 돈을 낼 때가 되었어요. 제게 온갖 변명을 해도 어느 정도는 넘어가게 했지만 이 사실을 듣고서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어 내 남편에게 줬어요. 얼굴에다가 던져 버리더라고 해도 그릇됨없는 마른 사람의 어진 모습을 잘 드러내줬어. 거지 새끼야, 이것이나 먹고 사라져 하는 말에 대해 내가 내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먼저 갚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이 마음이 제 마누라한테 상처 주는 말도 다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갚을 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 게 있었지. 그때부터 눈에 가시 천장 탄 건 전혀 없었어. 눈앞까지 살이까지 나아지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완전히 도둑놈 사기꾼으로 비춰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후로는 우린 이분이 한 달밖에 보지 않고 고소를 준비하려 했어. 사실 그 전에도 고소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어.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안 했어.